관리번호 1번 심층 면접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1번 문제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0년부터 24년까지 출생한 학생들을 또는 아이들을 우리는 알파 세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MZ세대를 넘어서 알파 세대를 우리가 맞이해야 되는 미래가 곧 다가왔는데요. 2024년이면 2010년에 출생한 학생이 중학생 1학년으로 저와 만나게 될지도 모릅니다. 이와 관련해서 핵심적인 미래의 가치를 학교 교육 현장에서 그리고 교육과정에서 담아내는 노력이 반드시 필연적이라고 할 것입니다. 오늘 문제와 관련을 해서 학교와 교육의 본질에 대한 질문을 던진 그 의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학교 교육은 학생의 삶과 연계되어서 진행이 되어야 되며, 또한 자유교육학자, 철학자였던 피터스가 얘기했던 것처럼 학생은 모든 교육을 통해서 학생들에게 세상을 보는 안목을 길러줄 수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학교는 가치를 지향하는 곳으로서 나에 대한 가치를 인식을 시키고, 그로 인해 인간의 존엄성을 발달시켜야 되며, 또 회복 탄력성을 가지고 정의로운 사회를 구현할 수 있도록 밑바탕이 되어야 하며, 공동체의 의식을 회복함으로써 평화로운 미래를 열어가야 되는 이러한 다양한 가치를 지향해야 되는 기관이 바로 학교이고, 그 안에서 교육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럼 저는 이 학교 교육 활동에서 중점을 두어 해보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는 융합 수업을 진행하고 싶습니다. 무엇보다 간학문적 설계, 그리고 교과통합 융합 수업 등을 통해서 교과 간을 연결시키고 공동 주제를 중심으로 통합 수업을 운영하겠습니다. 이런 활동을 통해서 학생들로 하여금 융합적 지식을 함양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를 수 있게 할 것이며, 또한 2022 미래교육에서 굉장히 중시하고 있는 창의성과 포용력을 갖춘 자기 주도적인 인간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어서 이 융합 수업을 꼭 중점을 두어서 진행하고 싶습니다. 경기교육청이 교원이 되어서 학생들에게 다가올 이 알파 세대 학생들과 함께 상호작용을 하며 우리 미래에서 가장 중요시하여야 할 가치들을 학교 교육과정 안에 고스란히 담아낼 수 있는 교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계속해서 2번 문제 답변 드리겠습니다. 경기교육청에서는 특별히 나를 알고 함께 가고 미래를 열어가자, 내일을 열자라는 중요한 교육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 미래를 지향해 나가는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더 강조하지 않아도 아주 중요하다는 것을 알 것입니다. 특별히 저는 오늘 기후변화와 관련해서 하고 싶은 교육 활동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린스마트 미래교실을 운영하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도 중점적으로 할 것은 환경지속가능 발전교육과 관련을 하여 111 프로젝트 지구지킴이 운동을 진행하겠습니다. 이것은 1일, 1인이 즉 한 사람이 하루 한 가지씩의 이상의 지구지킴이 운동을 실천을 하는 것입니다. 더 구체적으로는 SNS를 활용해서 릴레이 캠페인을 통해 학생들의 환경지킴이 활동이 일기 형식으로 계속해서 성찰과 나눔이 일어날 수 있도록, 공유가 될 수 있도록 할 것이며, 또한 공모전과 그리고 학생들이 실질적으로 이런 환경지킴이 활동을 할 수 있는 이 지역사회와 연계를 하여서 마을 전체가 이 환경 지속가능 발전을 함께 협력하고 공동으로 노력할 수 있는 기회의 장을 마련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든 내용들을 범교과 주제인 만큼 모든 교과와 창제 전반에서 연계를 하여서 수업을 진행하고 생활지도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미래를 생각하는 경기교육청에서 미래지향성을 추구하는 이 혁신교육의 든든한 조력자, 그리고 무엇보다도 솔선수범하는 환경과 지구 지킴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계속해서 3번 답변 드리겠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학교 현장에는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학생들의 건강을 보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학교라는 곳에서 무엇보다도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오늘 제시문에서 원격 수업 시에 지정일을 정해서 한 개 학년씩 등교를 하게 되는 상황에서
D교사가 이 교육의 공공성 측면에서 할 수 있는 답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엇보다 교육의 공공성 측면에서 저는 세 가지 정도의 방안을 예상할 수 있는 답변을 생각하였습니다. 첫 번째는 모든 학년이 등교를 하되 한 학년을 두 가지의 범주로 분류하여서 원격 수업과 등교 수업을 병행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야 하는 이유는 학교에서는 이 교육 활동 이외에도 학생들의 동아리 활동, 자유로운 동아리 체험 활동 같은 것들이 있을 것인데 여기에서는 무학년제, 즉 학년들이 섞여서 운영이 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한 학년씩 등교를 하게 되면 이러한 동아리와 서클 활동 같은 것들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발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는 모든 학년을 등교를 하되 학년별로 전체 두 범주로 번갈아 가면서 원격과 대면 수업을 진행하는 것을 등교를 진행하는 것을 생각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동교과 간 통합 수업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모든 학년이 전교생이 다 동일하게 등교하는 것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학년별로 등교가 이루어지고 또 한 학년은 원격 수업을 진행하고 또 다른 학년은 와서 등교를 하게 될 것인데 그렇게 되면 여러 학년의 수업을 맡은 교사들의 업무가 부담이 될 것이 예상이 됩니다. 그런 어려움이 예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교과 간에는 통합 수업을 통해서 조금 더 업무를 경감시키고 그 시간에 수업 연구를 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여서 양질의 교육을 학생들에게 제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자연스럽게 동교과 간에 교사들 간의 교과 연구 모임이 되어지면서 교원의 전문성까지 향상할 수 있는 이점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교내에 등교를 하더라도 학생들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 교내 안에서도 학급의 인원을 나누어서 대면과 실시간 쌍방향 수업을 동시에 진행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공간을 조금 더 많이 확보하는 학교 차원에서의 노력이 선행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저는 경기교육청의 교원이 되어서 이러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도 또 앞으로 어떻게 또 있을지 모르는 이런 감염병과 이런 여러 가지 기후 변화와 이런 환경적인 외부 요건 속에서도 교육 과정 그리고 교육 방법, 그 다음에 매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서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해 줄 수 있는 교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즉답형 문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제를 읽어보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즉답형 1번 문제 답변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사람들 간의 상호작용의 기회가 줄어든 것은 현저하게 줄어든 것이 사실입니다. 그로 인해 사회성 활용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교 현장의 문제들도 많이 접하게 되었고 그리고 오늘 문제에서처럼 그렇다 보니 소통과 협력 등 공동체 의식을 함양할 수 있는 그 기회 자체가 제한되고 있는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저는 대학 시절에 절주 동아리라는 동아리 활동을 참여했었던 바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총무라는 직책을 맡아서 마침 대학 축제 때 주점을 운영하는 학과를 대상으로 이 절주 캠페인을 진행해야 하는 그런 과제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 가운데 팀원들 간에, 구성원들 간에 의견이 많이 갈리고 이견이 발생하였던 것은 주점을 하는 곳에서 절주 캠페인이 과연 성공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문제에 부딪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현문-현답, 현장의 문제는 현장에서 해결한다 라는 그런 말이 떠올랐고 구성원들 모두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조율하고 또 합리적인 대안을 찾아서 주점에서 가장 술을 먹게 되는 그런 문화에서 가장 건강한 음주 문화를 캠페인을 할 수 있는 가장 최적의 시간과 장소라는 것을 어필을 하고 그 가운데 학과 간에 연계를 하여서 절주장이라고 하는 것을 특별 제작하여 주점에 제공하면서 이 좋은 취지를 알리는 데 힘쓰며 결과적으로는 성공적으로 캠페인을 마쳤던 경험이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저는 현장의 문제는 현장에서 해결하기 위해서는 구성원들 모두의 의견을 충족하는 한편 합리적인 대안을 위해서 충분히 합리적 의사소통을 진행하는 과정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를 바탕으로 이러한 경험을 저의 교육활동에 적용할 방안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학급 운영을 교사가 주도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학생 중심으로 학생 자치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민주적인 학급이 형성이 될 수 있도록 그러한 민주적 학급 풍토를 조성하는 데 힘쓰겠습니다. 구체적으로는 학생자치회를 활성화시키겠습니다. 학생자치 학급회의 그리고 학생자치법정 등을 통해서 학생들이 주도적으로 학급의 규칙과 또 학교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정책에 참여함으로써 학생들의 학교에 대한 애정을 고취시킬 수 있을 것이며, 그로 인해 책임감 교육 그리고 비판적 사고 능력을 함양시킬 수 있기 때문에 민주적 학급을 지향하고 민주시민 교육을 중요하는 2022 미래형 교육과정에 합당한 인재를 양성하는 데도 충분히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경기교육청의 교원이 된다면 이렇게 민주적 학급, 민주시민교육을 몸소 실천하며 또 학생들 역시 그것에 참여하여서 민주시민으로서의 인재상을 함양할 수 있는 교육의 장, 기회의 장을 열어갈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즉답형 2번 문제 읽어보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즉답형 2번 문제 답변 드리겠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이후에는 특히나 1학년 학생들은 학교 적응에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처음 코로나가 유행했던 그 해에는 학생들이 등교가 연기되면서 실질적으로 새로운 학급의 친구를 5월이 되어서야 만나는 그런 이례적인 유례없는 상황들이 있었기도 했습니다. 더군다나 1학년 학생들이라면 이제 학제가 달라졌기 때문에 새로운 학급에 와서 학교 급이 달라졌기 때문에 더더욱이나 적응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와 관련하고 그리고 또한 덧붙이자면 학습상에서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학교 급이 달라졌다는 것은 교육의 위계성에서도 큰 변화가 생겼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학생들의 학습에 적응하는 부분에서도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저는 이를 해결할 방안으로 먼저 담임 교사로서 또 교과 담당 교사로서 먼저 학생들의 현행 학습 수익 수준을 파악하여 학습 격차를 줄이기 위한 노력들을 선행하겠습니다. 특별히 꾸꾸 사이트 등을 활용을 해서 학생들의 기초 학습 능력을 진단하고 그 정확한 진단 자료를 근거를 하여 학생들에게 학업 격차가 느껴지지 않도록 여러 가지 심화, 보충 기회들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초등은 두드림팀을 활용할 수 있겠고 중고등은 다중지원팀을 활용을 하여 학생들의 기초학력이 부진되거나 학업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들을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학교 적응에 어려움이 있다면 여러 가지 학생들이 성취감과 도전감, 이런 대인관계와 적응에 성취감을 느낄 수 있는 과제들을 생각을 하고 여러 가지 캠페인, 그리고 프로젝트, 수업, 그리고 협동심과 소속감을 기를 수 있고 그를 바탕으로 빠르게 적응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챌린지 프로그램들을 활용을 하겠습니다. 특별히 학교 생활 부적응에 어려움이 있는 학생들을 위해서는 학교 차원에서는 위 클래스, 또 교육지원청 차원에서는 위 센터, 그 다음에 교육청 차원에서는 위 스쿨 등을 활용하는 연계 방안들도 여러 가지로 고려해보는 교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